진중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진중권 좋아하시는 분 솔직하게 제가 화 안 낼 테니까 투표 한번 해보세요. 진중권 좋아한다 1번, 싫어한다 2번. 시작하겠습니다. 진중권이 그 주간 동화에 글을 기고했는데 자기 깐에는 유튜브 채널들을 추천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통합당과 미래통합당과 아스팔트 우익의 결별 첫 과제는 대중소통 채널이다라고 하면서 추천했던 채널들이 극우 채널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게 이제 진중권의 가장 맹점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선동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를 까기 위해서 온갖 논리들을 가져오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짜로 극우와 맥락이 닿는 역할들이 이제 여기서 드디어 이제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진중권의 영리한 플레이를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문재인 정부를 까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가끔 자기 진영도 까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9대1 정도로. 그러니까 나는 시각에 있어서 편향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잘못된 경우를 보면 이쪽도 가고 저쪽도 깐다. 하지만 이번에 그 유튜버 추천 과정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이런 유튜브를 많이 실은 보고 있다라는 반증이거든요. 어떻게 보지도 않는 걸 자기가 추천합니까? 그래서 기자가 질문했더니 아주 가끔 본다. 얼핏 본다. 아니 얼핏 보고서 어떻게 그 내용을 합니까? 최근에 새날 보고 직접 페이스북에 링크 걸어서 우리를 애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저희도 얼핏 봤겠죠. 얼핏 한 하루에 2시간 정도씩만 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요 이게 왜 나온 건지 저는 알 것 같거든요. 뭐냐면 진중권은 자기가 무슨 뭐 용가리 통표라고 대세라고 하는 유튜브 안 보겠어요? 뭘 보느냐? 진중권 검색해서 보겠죠. 근데 추천하는 유튜브 윤서인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런 거지. 어디에선가 진중권을 칭찬하는 방송을 한 적이 몇 번 있을 거예요. 그 위주로 추천을 했다고 나는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아스팔트 우익이네, 그러니까 극우하고 결별을 해야만 미래통합당이 좋아진다라고 하면서 결국에 추천한 게 극우야. 뭐 세월호 유가족들 막 어마어마하게 폄하했던 새끼거든요. 이 윤 모시기라는 놈이. 근데 자기를 칭찬했던 방송들 위주로 추천하다 보니까 그게 극우인지 아닌지 개념이 없었던 거고, 어떤 방송은 영상이 수천 개가 되는데 예를 들면 그중에 극우적 내용이 있었다는 그걸 모른 채 자기를 칭찬했다는 이유로 그 한 편 보면 마치 되게 합리적인 채널 같거든. 그러니까 추천하고 보니까 극우 채널이었던 거죠. 그냥 이런 인간들은 진짜 다른 걸 떠나가지고 여러분 진짜 우리도 진중권 이야기 안 하고 싶은데 제 진중권 분석을 다시 또 처음부터 할까요? 해봐. 진중권의 목적이 뭘까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전향했고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까대는, 그리고 자꾸 언론에 등장하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번 정부 들어와서 최소한 본인이 라디오 프로그램 하나 정도 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떤 방송국에서도 안 불러줬죠. 저는 거기에 민주당이나 친정부적인 사람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구나. 그리고 그 핵심에는 조국 장관이 있는데, 민정수석으로 갔던 늘 말씀드리듯이 조국 장관에 대한 끝없는 잠재의식적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제가 소개했는데 학교 다닐 때 얼굴도 잘생겨, 여학생들한테 인기도 많아, 뭐 이렇게 공부도 잘해, 인물도 훤칠해 등등. 하지만 거기에 정반대되는 구석에 있던 사람이 진중권 스스로거든요. 그래서 비록 친구지만 조국 장관이 딱 전면에 등장한 거 보니까 사람들이 욕하는 거 보니까 내 잠재의식 속에 조국 장관에 대한 미움이 드러나서 결국은 여기까지 가게 됐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가장 큰 문제가 밥벌이에 대한 두려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장관은 이번 정부 들어와서 방송인으로 전향하면서 대단히 많은 그 사회적 수요가 있었거든요. 근데 진중권은 아무도 찾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자기는 나름대로 문재인 정부를 탄생에 나름 기여있다고 생각했는데 배신감을 크게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는 밥벌이 저 동양대 교수로 대충 얼마 벌어서 못 사는데 내 미래를 어떻게 책임지지? 그럼 한꺼번에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쪽으로 전향하는 게 빠르다. 황 작가님 토론 시작할까요? 네. 반대 의견? 반대 의견 하십시오. 나 그렇게 디테일하게 저는 진중권이 생각했을 것 같지는 않고 원래 진중권 성향이 나는 그런 인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미 없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약간 시크하다는 게 이게 잘 쓰이면 되게 멋있는 건데요. 나쁘게 쓰이면은 이도저도 아닌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목받지 못하면은 상대한테 배 아프게 느끼고 자기 희생 같은 거 잘 안 하려고 하고 비판이 자기 자신의 무슨 천직이나 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그러니까 진중권 성향은 내가 봤을 때 진보 언론들이 민주정부를 더 비판하는 거랑 약간 비슷한 위치에 저는 있다고 일단 보는 거거든요. 왜? 예, 물론 진보 언론들이 뭐 이명박근혜 때 어마어마하게 그 정권을 빨았다까지는 아니지만 더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 언론들이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를 더 비판하는 것은 일종의 그런 현상이 가깝거든요. 우리도 진영 언론이지만, 그러니까 진보 언론이지만 정부 깔 수 있어라는 걸 보여줘야만 존재 가치가 있는 것처럼 진중권도 그런 스탠스를 잡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너무 멀리 간 거지. 조국 때 이미 너무 멀리 가버림으로써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유튜버 중에 어떤 그런 분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엄청 지지하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조국 장관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면서 방향성이 틀어지기 시작하고 이쪽에 사람들이 대거 구독을 빼고 악플이 달리기 시작하니까 2, 3개월 만에 문재인 정부를 엄청 까는 채널로 바뀌고 저쪽 사람들이 듣는 채널로 수개월 동안 바뀌더라고요. 그 현상이 아닐까 싶은 거지. 난 그런 분석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 아, 진중권은 어떻게 방송 라디오 채널을 시켜? 목소리가, 그거는 진행 못 시켜요. 호감형이 아닌데. 저는 진중권의 기본 베이스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유신보다 못한 게 뭐 있어? 내가 조국보다 못한 게 많지. 못한 게 뭐 있어라는. 아마 그 이야기 안 나오지. 그러니까 조국 장관은 관직으로 가서 승승장구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 명이서 예를 들어서 평소에 놀아요. 밥 먹고 술 마시고 하다가 두 명은 잘 됩니다. 두 명은 한쪽은 방송에서 막 스타돼 있고 모든 국민들이 막 열광하고 대통령 후보 나오세요. 한쪽은 관직으로 민정수석하고 뭐 장관하고 그러면은 나는 뭐지? 나는 저들만큼 능력이 되는데 저들만큼 똑똑한데 나는 아무것도 받는 게 없네. 아이고 참. 진중권의 마음속에 그게 있는 겁니다.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아무튼 정말 찌질하기가 뭐. 근데 더 기분 나쁜 건 이거야. 뭐 모TV 요거 이렇게 소개해 주면서 최근 수준이 확 떨어진 민주당 측 채널들보다는 차라리 이들의 수준이 더 높다 이렇게 또 우리를 왜 건드려 이 새끼야. 진짜 웃긴 놈이네. 아, 여기서 저는 좀 이해하는 게 아마 제 방송을 본 것 같습니다. 수준 많이 떨어진. 전에 한번 우리 새날을 디스하면서 우리 링크를 걸어준 적이 있었거든요. 자기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나 보죠. 아니야. 진중권은 진짜 제 앞에 앉아서 토론 한번 해보고 싶어요. 논리도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론들 당신들이 더 웃긴 거예요. 사안에 논란이 일어나면 진중권을 소개해 주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논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거기까지 성공했다니까요, 진중권은.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감으로써 오히려 그 본인 스스로 각광받는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중권은 지금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하는 말들이 뼈 때리는 게 없어요. 다 반박이 가능한 것들이라고. 우리 같은 사람들 방송 거의 매일 몇 년간 하다 보니까 논리로 무장된 사람들이야. 내가 논리로 무장하려고 무장한 게 아니라 오랜 동안에 켜켜이 쌓여있는 각종 시사의 어떤 그 논리 이런 것들이 몸에 무장된 사람들이라고. 그 우리 같은 사람이 보기엔 진중권의 말이 일부 극우 노인들한테 먹혀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허접한 거야. 그러니까 저거는 소위 말해서 진짜 논리가 없는 일개 유튜버들도 할 수 있는 말들 그대로 퍼나르는 언론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최근 수준이 확 떨어진 민주당 측 채널들보다는 차라리 이들의 수준이 더 높다. 어디를 말하는 건지 말을 해야지. 아니 저는 그러니까 진중권이 예를 들어서 농객으로서 그러니까 예전에 본인에게 붙였던 농객으로서 가끔 무게 있는 발언을 한다면 제가 이 사람의 진정성을 좀 이야기했는데 거의 매일 SNS를 하더라고요. 사안마다 논평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드디어 찰스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게 이 사람 다급하구나. 안정적인 돈벌이를 이 사람 필요로 하는구나.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감으로써 오히려 이쪽엔 하도 논리적으로 괜찮은 유시민이라는 거인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왼쪽에 있어봐야 나는 항상 3인자고 4인자에 불과한데 저쪽 가면 내가 무주공산이네? 거기선 내가 각광받는 스트라이커가 될 수 있어.
이게 자연스럽게 왔다고 생각하고요. 그 기저에는 제가 말씀드린 잠재의식적 컴플렉스가 있다. 그러니까 그치? 특히 젊을 때 여성에게 사랑받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큰 겁니다. 젊은 시절에는 여성에게 나름 사랑받아야 되는데 그 응어리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니 그런 성격이나 그런 외모를 누가 좋아해요? 이렇게 말하면 민주당 측 채널이 수준이 떨어진다고 얘기하겠지. 네가 더 하거든. 나는 진짜 진중권에 대해서 약간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혐오의 느낌이 들어요. 자기가 아주 심하게 표현하면은 그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그런 논리 있잖아요. 이거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자에 가깝고요. 채널 소개한다는 게 여러분들 그 우리가 극우 유튜브라고 하면은 막연하게 극우 유튜브야? 요 느낌이 아니고요.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통해서 썸네일로 조롱하듯이 하고 틀린 팩트가 있는 방송도 내리지 않으면서 그걸로 돈벌이 하는 새끼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중권도 그걸 본 거죠. 그러니까 그 보수 유튜버들이 민주 유튜버들보다 그 유튜브를 했을 때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를 관찰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민주 똑같은 노동을 투입했을 때 보수 유튜버들이 한 10배는 버네? 그럼 나도 그쪽 가서 늦었지만 그쪽 바닥으로 빨리 가서 원래 성향도 있고 조국도 싫고 유시민도 싫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를 까면은 저쪽에서 무조건 칭찬받고 돈을 많이 버네? 유튜브 빨리 개설할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지금은 어디 가서 초대받아서 돈을 많이 받는 그런 걸로 하지만 결국은 유튜브를 개설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월호 비하하고 뭐 개표 조작 이야기하고 백남기 그 선생 그 유족 명예훼손하고 이런 짓들을 일삼았던 놈들을 추천 채널이라고 지가 구구하고 결별했다고 해놓고 소개해 준 게 구구 채널인 거죠. 간단히 말하면 이런 모자란 게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진중권이 언론에 그냥 정확한 용어로 허섭 쓰레기 밖에 안 되는 인간을 그러니까 진중권 자체가 극우에 가까운 자를 얘를 진보 농객이라고 포장해 가지고 계속 소개해 주는 언론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중권이 지금 극우하고 결별해야 된다고 하면서 지가 소개하는 게 극우야. 이런 정도가 되면 얘는 더 이상 우리가 언급할 가치가 없는 거죠. 가운데 분 말씀 좀 하시라고. 악플이 달리고 있어. 한마디만 해요. 근데 진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폭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치, 처음에는 아닌 것처럼 하다가 이제는 빨리 넘어가기 위해서 보폭을 넓게 가면서 지금 미통당 쪽으로 좀 가고 있다. 전형적인 미통당인도 행태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은 아니야 욕하면 정가운을 처음에 옹호했다가 나중에 아닌 것처럼 막 말 바꾸듯이 지금 뭐 그런 것이 아닌가. 연말 정도 되면은 이제 완전 보수 쪽으로 보수 농객. 저는 진중권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유튜브 그러니까 찰스랑도 했고 아마 통합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하는 과정에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안철수를 등에 업고 본인이 분명히 이제 유튜브 합니다. 유튜브 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도우미가 될 거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뭐 구독자 10만, 20만 모으면 나는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먹고 살 걸 다 보전했다. 그 구조로 가기 위한 지금 밑밥을 계속 깔았고 여기 지금 몇 군데 추천한 데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소개해 주겠지. 그럼 거기 있는 구독자들이 자기 채널로 다 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튼 진중권 참 그 찌질하면 어디까지 갈 것이냐 면 지켜볼 일인데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 하나 드릴게요. 진짜로 진중권 언급하기 싫어요. 내가 진중권을 언급함으로써 수준 떨어지는 게 느껴져. 그러니까 무슨 논리도 뭣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감정 배설하게 되는 진중권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진중권이 언론에 안 보이면 우리 언급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진중권이 언론에 나와서 마치 대단한 논객이나 되는 것처럼 포장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언급을 하는 건데 언급하려고 보면 인상이 찌푸려집니다. 먼저 진중권에 대해서 그런 자아에 가깝습니다. 진중권 씨 보고 계시면 1번 또 애들이라고 해라. 화나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요.